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자입니다. 올해 67살이고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은 11살 손자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봄이 오면서 시장 골목마다 봄나물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냉이, 달래, 쑥, 반찬 가게의 앞 간이 의자에 앉으면 따스한 햇살이 어깨를 감싸곤 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김치통을 차곡차곡 정리하다가 옆집 순자 언니가 들고 온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미자야, 이거 봐. 문화센터에서 합창단 모집한대. 우리도 한번 해볼까? 사실 노래는 젊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순자 언니가 자꾸 등을 떠밀어서 결국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퇴근 후 문화센터 강의실에 들어서니 오래된 나무 냄새와 피아노의 낮은 울림이 가득했어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죠. 대부분 제 또래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지휘자가 들어왔어요. 한도윤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흰머리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스쳤고 첫 박을 세는 손짓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목소리도 참 좋았죠. 안녕하세요. 음악은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편하게 시작해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노래를 얼마나 오래 잊고 살았는지를 말이에요.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면서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게 느껴졌어요. 연습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강의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제 사위인 한진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늘도 저녁 약속 잊으셨어요? 그 순간 합창단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악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돈이었어요. 지휘자 한도윤이 제 사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요? 가슴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사돈끼리 만났다는 사실이 왠지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정미자, 선 넘지 말자. 사돈은 사돈일 뿐이야. 하지만 밤 공기는 유난히 달콤했고 연습 때 불렀던 노랫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 반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도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 음색이 참 고왔습니다. 한 줄의 칭찬이었지만 마치 오래 묵은 유리창의 먼지를 닦아내듯 마음이 투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 자꾸만 미소가 나왔죠. 점심 무렵 딸 소진이가 병원에서 잠깐 들렀어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환해 보이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노래가 생각나서. 그 밤 잠들기 전 합창단 카톡방에 도윤이 공지를 올렸어요. 다음 주 합창제 준비로 파트별 추가, 연습 진행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어쩐지 특별한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창가에 기대서 낮은 목소리로 음을 꿰어봤습니다. 이 봄의 첫 박자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추가 연습이 잡힌 날 강의실 형광등이 점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호흡을 골랐습니다. 왠지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거든요. 어제보다 낮게 숨을 길게 내쉬세요. 도윤의 설명이 느리게 파문처럼 퍼져왔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죠. 연습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제가 보온병에 담아온 유자차를 권했어요. 추운 날씨에 목이 마르셨을 것 같아서요. 도윤은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말끝이 곱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은 이미 야간 정리가 시작돼서 비닐 덮개 소리가 바스락거렸어요. 그런데 도윤이 반찬 가게 앞까지 따라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합창제 끝나고 저녁 한 끼 함께 하시는 게 실례가 될까요? 대답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어요. 말로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둘이서 동네 허름한 제육집에 앉았어요. 소박한 상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젓가락이 국물을 스치고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어색한 침묵을 메워줬죠. 젊을 때는 무대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무대 밖의 삶이 더 어렵다는 거려. 도윤의 눈가에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물컵을 밀어줬어요. 위로의 말보다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걸어 나오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 손등에 스치듯 닿았어요. 번쩍 놀란 저는 발걸음을 멈췄고 도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미안하다고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 쓰지 않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었다. 다음 날 딸 소진이가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대신해줬어요. 간호사 일이 힘든데도 항상 저를 챙겨줘서 고마웠죠. 엄마, 합창제 날 우리도 갈게요. 아빠 없는 지 오래됐는데 엄마 노래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순간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와. 부엌 불빛 아래서 그 약속이 작은 마침표처럼 찍혔어요. 그런데 문장 끝에 마침표가 때로는 다음 문장으로 건너뛰는 다리가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바스락거리는 합창제 전단지 한 장이 누군가의 마음에서는 파도처럼 커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위험한 감정의 선을 넘나들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합창제를 일주일 앞둔 저녁, 사위 진태가 집에서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식탁에는 잡채와 갈비찜이 올랐고 진태가 늦게 들어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아버지, 이제 합창 같은 거 그만하세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보기에도 안 좋아요. 말끝에 차가운 무심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도윤은 웃어 넘기려 했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죠. 소진이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안부를 물었는데 진태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대꾸했어요. 식탁 위 그릇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소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합창단 지휘자분 원래 아는 사이셨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돈이시래. 그 한마디에 소진이의 표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가끔 웃는 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제가 덧붙이자 소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엄마 인생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시장 끝 포장마차에서 혼자 국물로 속을 달랬어요. 따뜻한 어묵탕을 먹고 있는데 비닐 천막 너머로 누군가 다가왔어요. 도윤이었어요. 걱정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계셔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국물을 떠먹었어요. 숟가락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요. 포장마차를 나와 골목길을 걸으면서 가로등 불빛이 우리 신발 끝을 밝혀줬어요. 미자 씨, 도윤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석자가 조심조심 꺼내지는 소리였죠. 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우리는 사돈이에요. 그러고는 가만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금이 간 액자처럼 그 밤의 풍경이 기울어져 보였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찍은 사진 한 장이 다음날 동네 맘카페에 올라갈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죠.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합창제 당일 공연장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사돈끼리 사귄다면서요? 그 사진 봤어요? 모르는 시선들이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어요. 무대 뒤 대기실에서 합창복을 입는데 단추가 자꾸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소진이가 제 어깨를 꽉 껴안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객석 가운데쯤 앉은 진태가 누군가와 속닥이며 휴대폰을 돌려보고 있었어요. 뭔가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죠. 무대에 올랐을 때 도윤의 지휘봉이 공중에서 잠깐 멈췄어요. 첫 음이 떨렸어요. 그러나 노래는 시작됐고 저는 복받치는 마음을 악보 뒤에 숨겼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로비 한켠에서 낯익은 여인이 다가왔어요. 윤경화라는 분이었어요. 도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들었던 분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어른 체면에. 그리고 흘리듯 말했어요. 사진이 더 있거든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경화 씨, 그만하세요. 경화는 제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귓속에 못 하나를 박듯이 속삭였어요. 사람은 믿을수록 다치는 법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진이가 제 손을 붙들고 물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엄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부엌 물잔이 형광등에 반짝거렸어요.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누군가 다시 내 이름을 불러줬어. 그게 오래 잊었던 숨 같았어. 소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감당해요. 하지만 다음 날 경화가 반찬 가게로 찾아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사위분 회사에 보낼 자료예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봉투 안에는 모욕적인 사진들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글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 손끝이 하얘졌어요. 경화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리하고 싶으면 도윤 씨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걸로 끝나나요? 세상 일은 대가가 있어야 끝나는 법이죠. 노래는 칼날이 됐고 마음은 칼집을 잃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때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끝은 제가 정할게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저는 시장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작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누가 퍼뜨렸는지, 누가 키워나갔는지를 말이에요. 야채 가게 사장이 말했어요. 그날 공연장 로비에서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채영이 사위분 회사 데려갔던데요. 또 다른 조각은 경화의 발언권이 어디서 나왔는지였어요. 문화센터 회계 봉사자에게 부탁해서 과거 후원 내역을 살펴봤어요. 경화 이름으로 들어온 후원금과 연결된 협동조합의 수상한 지출 내역이 보였어요. 구멍마다 바람이 새고 있었어요. 밤에는 오래된 녹음기에 혼잣말을 담았어요.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조각은 진태의 회사 관련이었어요. 영업비로 위장된 회식비와 접대비가 과도하게 새어나가고 있었어요. 소진이와 눈을 맞췄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선택 존중할게요. 저는 무대를 골랐어요. 진태 승진 축하 파티, 호텔 연회장이었죠. 샹들리에 아래서 모두가 웃고 박수 치는 순간 제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사진은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누가 올렸는지, 왜 올렸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타임 스탬프가 찍힌 파일들이 순서대로 떴어요. 경화와 진태 회사 대리의 대화 녹취가 나왔어요. 아버지 명예 지켜드릴 테니 저도 우리 집 지켜야죠. 대신 그 사진 확실히 올려주세요.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이어지는 슬라이드에는 협동조합 회계 내역과 경화의 착복 정황이 겹쳐 나왔어요. 도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경화를 바라봤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경화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어요. 진태가 소리쳤어요.
저건 맥락이 틀렸어요. 맥락은 여기 있습니다. 오랜 밤에 퍼즐이 완성되는 소리였어요. 연회장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소진이가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오늘부로 남편의 폭언과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납니다. 박수와 탄식이 뒤엉키는 가운데 호텔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경화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끝은 제가 정한다던 말이 다른 조로 전조되어 울려 퍼졌어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며칠 뒤 시장 아침 공기는 유난히 선명했어요. 과일 박스가 쌓이고 상인들의 인사가 오갔죠. 저는 반찬 진열대를 새로 배치했어요. 손님에게 건네는 미소가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소진이가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홀가분한 얼굴로 들어와 따뜻한 두부조림을 건넸어요. 엄마, 우리 버텼어요. 저녁에 문화센터 작은 강당에서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자 씨께 미안합니다. 제가 더 단단했어야 했는데. 그는 경화의 압박에 침묵했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합창단 지휘를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무대를 떠나는 건 처음이지만 언젠가 다시 노래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노래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서로를 살리기도 망가뜨리기도 하니까요. 우리 이제 각자 자신을 지켜요. 둘 사이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흘렀어요. 껴안지도 잡지도 않았어요. 다만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걸었죠. 시장 골목 끝 노부부가 운영하는 사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주인 어르신이 필름 카메라를 닦으며 물었어요. 합창단 사진 인화해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천천히요. 창문으로 넘어오는 저녁 햇살이 반찬가게 유리문에 맺혔어요. 어제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작은 종소리가 맑게 울렸죠. 마음의 창틀을 새로 달았어요. 살아온 세월이 무겁게만 느껴지던 어깨가 조금씩 펴졌어요. 자리를 바꾼 건 노래 한 줄과 용기 한 줌이었어요. 그게 제 삶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을 지켜낸 사람에게 내일은 조금 더 맑게 옵니다. 통쾌한 반격의 끝에서 조용한 사람의 승리가 빛났어요. 해방의 코다가 길게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됩니다.